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강의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뭐 재방북하고 몇 번 했기 때문에 부교재에 있어 부교재 챕터 이게 2인가 돼요. 챕터 2 가족 체계와 가족 주기 생활인데 다시 한번 이제 부교재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가족 체계, 그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계론적 관점이에요. 체계론적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체계론 관점은 일반 체계론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라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가족 체계는 부모 하위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 하위 체계가 있어요. 형제라고 하면 아들, 딸, 뭐 하위 체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족 체계의 개념은 가족 경계가 있어요. 가족 경계, 가족의 향상성이 있어요. 가족의 이제 삼각관계, 가족 규칙, 뭐 가족 신화, 가족 의식, 격려와 밀착, 부모. 우리 가족 안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면은 발달론적 관점은 발달론적 관점은 가족의 정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다. 각각 가족 단계에서 그 가족의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해서 이룩해야 할 어떤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다. 정체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하나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적, 긍정적 그러한 진보,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전보다 퇴보하는 부적인 관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정한 나이에서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성원 간에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발달 과업은 가족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가족 체계 전체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이루어지게 한다. 여기 보면은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하는 거예요. 결혼전에는 본가로부터 분리, 약혼, 그 다음에 아이 출생 전 부부의 역할에 적응하기, 가정 꾸미기. 최초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이 출생 부부는 새로 태어난 아이 적응 단계, 초다이 출생 입양, 또 왕성된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적응, 막내 출생, 청소년을 가진 가족은 가족 체계 내에서 융통성 증가, 가족으로부터 아동 분리, 또 떠나보내기, 가족 구성이 떠나는 것을 수용, 자식의 직업이나 결혼,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시키는 거, 자식 모두 떠나보낸 후 외로움과 늙어감을 수용, 자식을 떠내보냄, 상대자를 선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을 다 길러서 이제 보내고 나중에는 외로운 부부만 남게 되죠. 이러한 가족의 진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가족 체계의 특징을 보겠어요. 가족 구성원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 체계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가족 응집력을 높게 한다. 가족 상호의 체계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이 있고, 하위 층에는 부부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 형제 하위 체계가 있으며, 이 모든 층에는 상호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교환하죠. 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나오고 교환도 나오고 그래요. 하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가족의 삶. 그래서 가족 체계의 기능을 보겠어요. 문제 해결할 일도 있죠. 우리가 가족이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해야 되죠.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잘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그 다음에 역할, 자기 역할의 분담이 다 있어요. 자기마다 역할, 과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들의 역할, 부모는 부모들의 역할, 또 누나는 누나의 역할, 오빠는 오빠의 역할이 다 그 역할 관계 속에서 체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 정서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이제 지지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통제도 할 수가 있고 서로가의 하나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입, 행동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기능도 있어요. 가족 안에는 종교 기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적 평가를 위한 7 곱하기 7 모델은 의학적 차원, 신념 의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적인 차원은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우리가 과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고. 그러나 영적인 차원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신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을 넘어서 형이사학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적 차원, 신념의 의지, 심리학적 차원, 소명과 결과, 심리사회적 차원, 경험과 감정, 가족체계의 차원, 의식과 습관, 인종적 문화적 차원, 용기와 성장, 사회적 문제의 차원, 공동체, 영적 차원, 권위와 지도, 이런 그 하나의 영적 평가를 위한 7 곱하기 7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의 성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7가지를 다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이 영적 차원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걸 하나의 이제 이론적인 건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가족 안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전체의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고 가족 체계의 원리는 전체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족원의 상호관계와 전체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가족 발달의 이론이에요. 패밀리 디플로이먼트 되어 이론이 되어져 되어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변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 생활 주기에 각 단계별로 가족의 다양한 역할, 발달 과업을 가족원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즉 시간에 따라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두며 가족이 각 단계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족원들도 다양한 과업보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사회적 노력은 개인이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비용이 되는 상호작용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질서는 이윤 혹은 보상,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부산물이라고 보죠. 보상, 투자, 이익, 비교 수준,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 배우자 선택, 부부 간의 권력, 노인 문제 적용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건강 가족 관점이에요. 건강한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병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장점에 초점을 둔다. 같은 조건 하에서 잘 적응하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건강 가족의 특성 규정을 하고자 한다. 건강 가족적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주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 사고, 책임감, 응집력, 적응력 강화, 효율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차원에서의 건강한 시민의식의 양성 등이 있다. 또 가족생활 교육 영역과 내용. 가족생활 교육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목표인 문제 해결, 문제 예방,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교육의 기초로부터 발달되게 되죠. 이 중 어느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지는 우선순위가 뭔지 얘기해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는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둔 반면 문제 예방과 잠재력 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족 생활에 있어서 교육을 한번 보겠어요. 건강한 가족 체계 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렇죠. 가족 체계의 기능을 증진시켜야 돼요. 활발해야 된단 말이죠. 가족 안에서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잘 포함하고 이를 지지한다. 사회 환경에 대한 걸 감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가족끼리만 살지만은 그 문화적인 문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폐쇄적인 가족 많죠. 그러나 가족이 발달하려면 이제 폐쇄보다는 개방적이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가족생활 주기와 다양한 인생 경험 및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와 행동,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학습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강화를 위해 추후 활동을 포함해서 교육을 15에서 16시간 해야 한다.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위한 학습 활동 포괄적인 제시되어야 한다. 연습을 통한 학습 강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반영을 통한 행동, 개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 여기 보면은 이제 이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학습자의 경험, 문화, 개개인의 가치 지향을 존중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토론과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잘 계획되어야 하고 최근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집단 요구도 조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별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생애 발달적 조건인 평생 과업을 발생하는 목표로 첫째,
가족생활 교육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하고 주제 영역이 주는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고 그 구조를 운영할 수 있게 한정짓고 있다. 둘째, 각 내용 영역에서 학습할 지식, 태도, 기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각 주제 영역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초점과 중심 개념을 발달 단계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평생 발달적 접근이에요. 생애 발달적 접근은 평생 과업을 달성하는 목표로 첫째, 가족 생활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하고 주제 영역이 주는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고 그 구조를 운영할 수 있게 한정짓고 있다. 둘째, 각 내용 영역을 학습할 지식, 태도, 기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셋째, 각 주제 영역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초점과 중점, 개념을 발달 단계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주제 중심적 접근. 중심적 접근은 가족 발달 주기 단계에 있어 이루어져야 할 특정한 내용으로 가족 생활의 일반적 주요 관점 영역이다.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준비 교육,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성교육,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교육, 고부교육, 치매, 노인 분양가족 교육 등 적절한 주제 중심 근거가족 생활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이위에 참가 대상들은 필요 요구에 따라서 가족생활 교육 내용의 주제는 다양해질 수 있다. 주제 중심적 접근. 그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의 통합적 접근은 가족 발달 단계의 접근과 주제 중심 접근을 통합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꼭 성취되어야 할 주제는 중심으로 구성된다. 통합적 접근 특성. 첫째, 가족 발달 단계 접근은 주제 중심적 접근을 통하여 각 가족생활 주기에서 학습되어야 할 지식, 태도, 기술과 성취 개념을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족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히 가족의 형태에 대한 중심 개념을 진술된다. 그 다음에 전문성으로 한 8가지 점검사항이에요. 가족생활 교육사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가족생활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야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고 있는가, 전문협회가 발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과 가족생활 교육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가족생활 교육사의 목적 및 등급별 가족생활 교육사의 역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조직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의 외적 갈등으로 인해 독특한 역할 정의이 요구된다. 가족생활 교육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있는가, 자격증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는가, 가족생활 교육사의 윤리가 균형이 제정되었는가. 전문성을 위한 8가지 전문성에는 이러한 것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족생활 전문화 대중화를 위한 과제. 가족생활 교육의 이론적 틀 마련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의 정비와 자격증 체계나 공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의 학문적 발달을 위하여 이론에 기초한 가족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요구도, 분석도, 교육 원리, 교육 체력 개발해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관련 자격증의 공인화를 추진하고 가족생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대학의 교목 채택, 과목 채택과 학점 부여하는 등 이에 따른 준비가 되어야 한다. 가족생활에 전문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가정사 준비훈련이에요. 건강가정사 제도가 있죠. 가족 생활 교육을 많은 내용의 영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적절한 학문 분야의 연결 결과를 통하고 이를 가족의 욕구와 쟁점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에 대한 철학과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가족생활 교육에 알맞는 가족생활 주체에 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통찰하고 자신의 생활 경험을 인정하여 개인적인 생활 경험 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수행, 촉진,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실시 장소 밖에 지역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일하는 기술이 협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윤리 강령, 가족학자들에 의한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가족학자들이 학생과 내담자를 존중해야 한다. 가족학자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족학자의 사회를 전부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족학자는 윤리 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며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도와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 실시 현황. 정규기관에서 일찍부터 예비 결혼 교육과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정규기관에서는 그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아주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정문제 상담과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부모 교육과 결혼준비 성인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관과 상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문제가 가족 알코올 중독 가족이라든가 비행 청소년 가족 등 우리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그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 심리 분야에서도 부모 교육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교육과에서. 가정에서 가족 생활 교육이라든가 가족 발달 관점에서 전 가족 생활 주기를 고려하고 경험적 이론과 기초한 가족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 1990년 들어 가족 전공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정마다 그 하나의 우리나라 유교적인 방식으로 가족 교육이 이제 실시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가족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 가부장적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남자 위주의 그러한 그 가족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평등 사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 시대에 맞는 가족 생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녹음이 자세히 한번. 가족 생활 주기. 가족 생활 주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 내의 발달적 경향을 묘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족생활 주기 모델은 개개인 생활 과정에서 모든 영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전제로서의 가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개념, 유용성. 유용성이라면 융합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획일적으로 가족생활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족생활 모델은 나름대로 유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발달된 관점에서 가족을 사정하는 것을 가족 사회복지사에게 가족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 가족치료에서 증상과 역기능을 발달 단계의 정상기능과 비교함으로써
가족 발달의 원동력을 되찾는 데 있다. 유용성이 어떻게 보면 다시 향상성과는 조금 틀리는데 그 유용성이라고 하면 필요한 걸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달 과정을 한번 가족생활 주기의 발달 과정을 보겠어요. 1940년대 후반에 사회학제 두발과 실의 가족 발달 각 시기마다 수행해야 하는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발달론적 관점을 가족에 적용했다. 1970년대 헤일러는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진기한 치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가족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능력이 부족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 두발과 헤일리의 기본 전제는 가족 개개인의 생활 형태와 기능의 변화는 정화진 일련의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카터와 맥콜드록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결혼한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3세대 중심의 6단계 가족생활 주기뿐만 아니라 재혼, 이혼, 가족 발달 단계도 제시하였다. 그래서 가족 주기의 세대 기준이나 단계를 특정한 한마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인구보건원에서 WHO 1978년 모형에 기초하여 두 세대를 기준으로 부부 결혼, 첫 자녀 출산, 단산, 막내 자녀 결혼, 배우자 사망 요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가족생활 주기를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구 사회 가족생활 주기에는 클리크라는 그런 학자가 이론적 배경인데 아내의 연령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가족생활 주기를 6단계 초혼 연령, 첫 아들 출산, 막내 출산, 첫 자녀 혼인, 막내 자녀 혼인, 배우자 사망으로 나누었으며 카터와 맥콜드록은 6단계로 있어요. 가족 떠나기, 독신, 성인 초기, 결혼을 통해 가족 합류하기, 새로운 커플, 아동이 있는 가족, 청소년이 있는 가족, 아동을 떠내보내고 이동하기, 생활 후기의 가족으로 나누었다. 학자들이 걔네요. 콜린스는 가족생활 중 8단계네. 결혼, 파트너 되기, 첫 자녀 출산, 학년 전 가족, 학년 자녀 가족, 10대 가족, 자녀 진수 가족, 중장년 부모, 노년 가족 등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가족생활 단계까지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가족에 대한 것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